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최신 판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로운 판례 오늘 시간은요, 이 영장실질심사도 속행이 되나요? 약간 영화 제목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이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을 속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영장실질심사가 그러면 속행하면 안 되는 것인가가 이슈가 된 케이스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제3자를 데려다가 신문하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문들이 있는 경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 그런 지문들에서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장실질 하는데 지금 여기 실질심사 받고 있는 저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속이 되냐 마냐의 기로에 서서. 근데 그 사람 데려다 놓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라고 제3자가 출석해야 되는 사람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냐. 뭐 그런 설명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얘기로서 제가 그때 했던 그런 얘기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경찰이 2021년 12월 22일 긴급 체포를 했어요. 자, 이렇게 긴급 체포를 하고서 체포했으니까 이제 바로 다음날에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했겠죠? 그래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1년 12월 24일, 아이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네요. 자,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요. 여기서 저 진주지원 판사님이 요거 좀 아리까리한데 생각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속행 결정을 하셨어요. 이 신문을 다시 열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료 위에서 이어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처음에 이 결정을 한 날짜는 이제 12월 29일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판사님이 12월 29일에 한다 그러니까 너무 뒤인데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른 판사님이 12월 24일 날 하고 바로 다음 날인 25일 날 다시 신문을 하기로 했던가 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신문은 언제 열렸느냐? 25일 날 바로 다음 날 2회 실질심사가 열렸어요. 자, 그래서 이 2회째 실질심사가 열린 과정에서 그 이후에 새로운 판사님이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영장 발부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피고인은 좀 당황스러운 거죠. 변호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실질심사 속행하는 게 어딨냐. 실질심사 속행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까지 가서도 실질심사를 2번 받는 것은 위법합니다. 라고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고민을 했겠죠? 고민 끝에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측면이에요. 사람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체포돼가지고. 최소한 체포된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했으면 그런 것이고 미체포 상태를 대상으로 해도 구인이 돼 있으니까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인 상태, 이게 적법한 구금인지 아닌지가 불확정적인 상태로 되는 거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 신문 절차는 저게 뭐예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법에서 공부할 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피의자 신문 절차는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신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요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요체로 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실질심사제도. 그죠? 이 실질심사제도는 검사로부터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대면에서 직접 신문함으로써 신중하게 판단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를 갖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신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말을 더 들어보겠다는 거잖아요. 피의자의 말을.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측면도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신문 절차가 별 이유도 없이 지연이 돼가지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신문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불법 구금에 이른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불법 구금에 이른다고 볼 정도면 신문기일을 뒤로 미룬 것 자체가 잘못됐다. 속행하기로 하는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신문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것에 기일을 속행하는 것,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했다 라는 것만 가지고 바로 위법이냐 하면 바로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깔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것이 불법 구금이다, 불법 구금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른다고 하면 그때는 신문기일 속행한 게 위법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기일을 속행한 게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사건에서도 며칠이었다고요? 12월 24일 날 실질심사 받았는데 긴급 체포된 사람이에요. 12월 29일 날 다시 신문을 한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 체포한 뒤에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하는 게 아니면 풀려났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영장 실질을 하는 것만으로 5일 이상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지금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과 같이 12월 24일 날 했다가 29일은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25일로 바꿔서 25일 날 막바로 신문하고 바로 영장 나온 이 사건에서 구속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불법 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바람직한가, 구속영장 발부할 때 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건이어서 제가 한번 요건 새로이 등장한 얘기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잘 공부하시고 많이 반응도 좀 남겨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